과학교사 TV. 목적이 분명한 방송 과학교사 TV. 안녕하세요, 도마쌤입니다. 유효숫자 처리 방법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강의했었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강의에서 오차는 측정값 빼기 참값이라는 오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확도와 정밀도라는 개념도 알아보았죠. 오차의 종류 중에 특히 우연오차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 우연오차에 의해서 항상 측정값에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크기를 측정값에 함께 표기함으로써 참값이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범위를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측정값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불확실도를 나타냄으로써 불확실도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오차와 불확실도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측정값 더하기 빼기 불확실도, 이런 식으로 불확실도의 범위를 표현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참값이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그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불확실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불확실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불확실도 이렇게 표기한 걸 보고 앞에 있는 것은 평균이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떤 분산을 나타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 물론 실험 자체에서 그 온도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아니고 고정된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 평균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그 온도인데 그걸 반복 측정한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회 측정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자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잡는 방식으로 해서 운동 반응 속도 측정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복 측정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마다 반응 속도가 다를 것이고 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잡는 그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복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고 그리고 데이터들 사이에 분산값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측정에는 1회 측정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 반복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1회 측정에서 불확실도를 어떻게 결정하고 표기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반복 측정하고 통계 처리하는 방법은 제 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면서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주로 불확실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 데이터, 즉 불확실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이 불확실도가 어떻게 그 다음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확실도의 전파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도를 표기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일치 검정, 이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불확실도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효숫자를 처리하거나 불확실도를 처리할 때 이거 한 가지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면 뭔가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불확실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지? 바로 내 자신, 측정을 하는 본인이 불확실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 불확실도는 측정자, 내 자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디지털 계측기의 경우에는 계측기 사양서에 이 계측기가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도는 얼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기 사양서를 보고 그 불확실도를 기록하면 되겠죠.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날로그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 불확실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고등학교 물리실험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참값이 있을 만한 범위를 포함하도록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내 자신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디지털 계측기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측기 사양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서 읽고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불확실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측정값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불확실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아날로그 계측기의 경우에는 X값, 즉 측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은 값의 눈금에 가장 가까운 값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 눈금의 2분의 1 또는 5분의 1, 10분의 1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계측기의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판에 나와 있는 숫자를 측정값으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서에 나와 있는 불확실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보면서 아날로그 계측기로 측정을 할 때 불확실도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예는 좀 과장된 예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자 본인, 여러분들이 불확실도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불확실도를 과장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측정할 때 그렇게 잡으시면 좀 곤란하고, 지금 보시는 예는 불확실도를 내가 잡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데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자가 있고요. 어떤 물체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물체의 길이를 읽는다 하면 몇 센치로 읽으시겠습니까? 뭐 85.7, 85.8 이 정도로 읽으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눈금 사이를 몇 등분해서 읽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을 좀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6cm 정도 근처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85cm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85cm보다 큰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87cm보다는 작다는 것도 거의 100% 확실하죠. 자, 이런 경우에 85cm와 87cm의 중간값을 우리는 측정값이라고 읽고 플러스 마이너스 1cm의 불확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5cm와 87cm 사이에 이 물체 길이의 참값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표기에서 86cm를 참값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지금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86 플러스 마이너스 1cm 이런 표기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86cm가 참값이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본 것처럼 우리는 85cm와 87cm 사이에 참값이 높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표기법으로 뭔가 값을 제시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얘는 좀 과하게 얘를 잡은 겁니다. 너무 불확실도가 넓게 잡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예에서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불확실도를 정하는 거다라는 것만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86 플러스 마이너스 1cm는 너무 심하게 잡은 거죠. 앞에서 인용했었던 말처럼 우리가 참값이 있을 만한 범위를 포함하도록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잡아야 되는데, 현재 이 예는 너무 그 불확실도 범위를 과하게 잡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보도록 하죠. 자, 아날로그 눈금을 읽는 것은 눈금과 눈금 사이, 즉 최소 눈금, 지금 보고 있는 자에서는 85cm와 86cm, 즉 1cm가 최소 눈금이죠. 이 최소 눈금을 자신이, 측정자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근사해서 읽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85cm보다 크다는 것, 즉 이 물체의 길이가 85cm보다 길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86cm보다 작다는 것도 거의 확실하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측정자 본인은 최소 눈금 1cm를 몇 등분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남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자 2등분해서 읽겠다, 2등분을 해서 읽는 것 정도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 중앙값을 측정값이라고 읽고 0.5cm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85cm와 86cm 사이에 참값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은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앙값인 85.5를 측정값으로 제시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cm를 함으로써 불확실도의 범위를 표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내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5.5cm를 참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85.5 플러스 마이너스 0.5cm다 라고 표기를 했다 그래도 아, 저 사람이 측정한 것의 참값이 85.5구나 라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표기법에서는 참값이 85cm와 86cm 사이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그 값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자신감이 조금 더 있어서 나는 2등분보다는 좀 더 등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5등분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제시하는 것은 85.6cm 근처에 있는 것 같다. 내 자신이 읽기에 85.6cm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85.4cm보다는 확실히 크고 85.8cm보다는 거의 확실히 작은 것 같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85.4와 85.8 사이의 중앙값을 측정값이라고 제시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2cm의 불확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5.4에서부터 85.8 사이 그 범위 내에 참값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제시한다는 거죠. 자, 눈이 좀 더 좋고 측정에 자신감이 있다면 10등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85cm와 86cm의 최소 눈금, 아날로그 측정 장치의 최소 눈금이 1cm 사이를 10등분 하자는 거죠. 10등분 했을 경우에 85.6cm에 가장 가깝게 읽혔다. 그러면 85.5cm보다는 확실히 크고 85.7cm보다는 확실히 작은 것 같다. 자, 그래서 85.5와 85.7 사이에 참값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85.6 플러스 마이너스 0.1cm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85.7cm에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불확실도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 자신이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 불확실도를 정하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 4가지 중에 첫 번째 86 플러스 마이너스 1cm라고 잡았던 거는 너무 과장된 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측정을 하실 때 그렇게 불확실도를 과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3개 보여드렸던 예를 보면서 그 규칙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측정값의 마지막 자릿수와 불확실도의 자릿수는 동일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85.5의 마지막 자릿수가 0.5죠. 그랬을 때 불확실도도 0.5, 그 소수점의 자릿수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5.5 플러스 마이너스 1cm 그리고 85.6 플러스 마이너스 0.01cm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아날로그 계측기를 이용한 불확실도 결정 방법을 보셨으면 이게 왜 불가능한지 그 이유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측정값은 불확실도의 배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85.5 플러스 마이너스 0.5cm에서
측정값의 0.5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도 0.5의 배수죠. 그리고 85.6 플러스 마이너스 0.2에서 그 끝자리인 0.6은 불확실도인 0.2의 배수입니다. 이와 같이 측정값은 불확실도의 배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85.6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측정값의 0.6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0.6이라는 숫자가 0.5의 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85.7 플러스 마이너스 0.2, 여기서 끝자리인, 측정값의 끝자리인 7이라는 숫자가 불확실도의 0.2의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설명드린 규칙 1과 지금 설명드린 규칙 2를 보면 아날로그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그 불확실도를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최소 눈금을 2등분 했는지 5등분 한 건지 10등분 한 건지 그 데이터를 읽는 사람도 측정자가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2등분하고 언제 5등분하고 언제 10등분 하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인용했었던 고등학교 물리실험책에 나와 있는 그 제안을 인용을 하자면, 그 저자들은 작은 눈금의 경우에는 최소 눈금을 2등분, 지금 첫 번째 요 그림에서 첫 번째 예를 보면 최소 눈금이 1mm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mm를 10등분 한다는 거는 거의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1mm를 2등분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겠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예를 보면 뭐 볼타미터인 것 같은데요. 그 최소 눈금이 1V고 그 눈금 사이가 굉장히 넓은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10등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자의 경우에는 34.0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밑에 있는 큰 눈금을 보이고 있는 볼타미터의 경우에는 4.3 플러스 마이너스 0.1V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만 봐도 위의 예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측정자가 제3자가 보기에 이 측정자가 최소 눈금을 2등분해서 읽었구나. 그리고 참값은 33.5에서 34.5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4.3 플러스 마이너스 0.1V의 예를 보면 이 측정자가 그 눈금 사이를 10등분해서 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참값은 4.2V에서부터 4.4V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 측정자가 제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간혹가다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측정을 어떤 측정이 더 정밀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예에서 85.5 플러스 마이너스 0.5cm, 그 다음에 85.6 플러스 마이너스 0.1cm 이런 예에서 0.5cm와 0.1cm를 우리는 절대 불확실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결정했었던 것이 절대 불확실도죠. 근데 현재 이 상황만 가지고도 왼쪽이 최소 눈금을 2등분 했구나, 오른쪽이 10등분 했구나,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정밀한 측정이겠네 라고 하는 게 비교도 가능한데, 이게 좀 뭐 수치가 복잡하다던가 서로 단위가 다른 어떤 측정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절대 불확실도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념이 상대 불확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 불확실도는 측정값분의 그 불확실도의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상대 불확실도로 바꿔보면 왼쪽에 있는 경우는 85.5분의 0.5 곱하기 100, 그래서 0.58%의 상대 불확실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85.6분의 0.1 곱하기 100, 이래서 0.12%의 불확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불확실도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측정이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띄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 상대 불확실도를 거꾸로 절대 불확실도로 환산하는 필요도 생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에서 불확실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계기에서의 불확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계기의 경우 불확실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계기에 나타나는 숫자의 마지막 자리보다 한 자리 밑에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외부 참고 문헌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Measurement Uncertainty and Error in Lab Measurement 이렇게 검색하시면 동일한 제목의 PDF 파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잘 쓰여 있고요. 제 강의의 많은 내용도 이 PDF 파일을 참고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디지털 계기에 반올림하는 디지털 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 4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4장의 사진을 보면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어떤 건전지에 전압이 1.6V로 측정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유효 숫자를 하나를 늘려보면 1.55V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이라는 것은 1.55, 그러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6으로 읽혔다는 거죠. 또 1.55V라는 것은 왼쪽 아래 보시면 유효 숫자를 하나를 더 늘려보면 1.547V였는데 7을 반올림해서 1.55로 읽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7에서 한 자리를 더 늘려보면 1.5475인데 이 경우에는 5를 버렸네요. 그거는 이제 버리는지 올리는지는 유효 숫자 처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듯 디지털 계기 중에는 계기판에 보이는 숫자보다 한 칸 아래에서 반올림한 그 숫자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디지털 계기의 경우 계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의 마지막 자리보다 한 자리 밑에서 반올림한 값을 보여주는 계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계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의 마지막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불확실도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계기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 모두 제품 사양서에 자신의 제품들은 반올림한 제품인 건지 아니면 끝에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불확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사양서를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양서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불확실도를 결정하고 보고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계측기의 경우에는 사양서에 절대 불확실도가 아니라 상대 불확실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예처럼 본 기기는 측정값의 5%에 해당하는 불확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 상대 불확실도를 절대 불확실도로 환산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 그 상대 불확실도의 정의식에다가 각 데이터를 대입해서 절대 불확실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에서 나온 그 절대 불확실도의 결과값은 0.075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5 플러스 마이너스 0.0755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최종값은 1.55 플러스 마이너스 0.08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유효 숫자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효 숫자 처리 방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계측기의 불확실도는 계측자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정할 때 최소 눈금의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계측기의 불확실도를 결정하는 그 두 가지 규칙 기억하시죠? 측정값의 끝자릿수와 불확실도의 자릿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측정값은 불확실도의 배수여야 한다는 그 규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계기의 불확실도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양서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시된 숫자의 마지막 자리 밑에서 반올림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불확실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계기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측정해서 불확실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은 반복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확실도의 전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